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바람소리 불면 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러면 어린 나이에 옛날에 그랬어요.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주고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죠. 참 많은 분들이 독립자금을 했었고 우리 아버님은 상당한 그 당시에 그 보광동 지역에 유지셨는데 어떻게 그 아버님이 독립자금을 줬다고 믿고 계세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서 믿느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건을 팔면요. 물건을 팔면 벽장자도 있어요. 벽장자도 이제 아랫목 있으면 이제 달아주고 달아면은 먹고 이제 주는 거죠. 이제 벽장자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부으는 거죠. 거기다 주는 게 거기다 이제 그렇게 거기가 준 거 이제 아버님이 돈을 갖다 이제 이전 노상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은 이제 잘못 치러와서 그걸 갖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저거 하면 그걸 갖다 이제 전부 팔아서 그게 수분이 돼서 그걸 이제 전부 이렇게 들어와서 돈이 이렇게 백장씩 해갖고 이렇게 쌓는 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7,500만 오면 거기 돈이 있거든. 그 박영춘, 박대문, 또 박성향 3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이 반복돼 왔는데 며느리로서 이분들을 물론 이제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며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애국자 집안은 그 명예회복이 안 된다면 이게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게요.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참 애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은 전부 애국 훈장을 주고 또 하물며 어린애들을 세월호라는 그 사건에서도 어린애들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참 여행 가려고 저기 하는 사람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지금 10억이 넘는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살아온 과거에는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걸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는 너무 저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45년 8월 1일 해방 이후에 2016년 대각 수반으로부터 요청을 받으셨어요. 집에 있었던 자료. 이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수록하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이 이거죠. 서울 지역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진실규명 불능결정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처형당하시고
길바닥에 버려지시고 불태워서 정말 무서운 이게 정부가 이 정도까지 접근해서 조사를 하고 또 명예를 마땅히 책임져야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애국가를 사절을 또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니케의 코리아 환타지에 나온 애국가가 아니라 옛날 독립군들이 그 애국가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는 독립군이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고 이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그분 이름이라도 혹시 아세요? 네. 아니, 최천호. 아, 최천옥 씨. 네. 저희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그 공적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네. 해방 이후에. 최천옥. 네. 최천호 씨가 상해를 들으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공작을 하면요. 제분이요. 활적적을 해갖고 잘 이 불을 만들어 갖고서 그걸 갖다 이제 그걸 일본 말로는 다루꾸라 그러던가요? 네. 일본 말로는 다루꾸라 그래.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제분 걸 그걸 이제 많이 갖다가요. 갖다 적어서 그걸 잘 그걸 곱게 해서 그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요. 공작을 하면요, 제분이요, 활적적을 해갖고, 잘 이 불을 만들어 갖고서, 그걸 갖다 이제, 그걸 일본 말로는 다루꾸라 그러던가요? 네. 일본 말로는 다루꾸라 그래.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제분 걸, 그걸 이제, 많이 갖다가요. 갖다 적어서 그걸 잘 그걸 곱게 해서 그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요. 여러 가지 분야도 들어가고 약 그런 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버님이 노래하는 걸 갖다 어떻게 들었냐? 제가 이제 애국가들 갖다가 불렀었잖아요, 이것까지.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거 하시면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배웠어요, 그거.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방 전후로 한 7살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7살이나 7살 있어요. 지금도 그 애국가를 두 종류를 다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소 대표님, 애국가 교육이 문제인데 말이죠. 네.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공식행사에 많이 가봐도 그렇고, 수준에 따라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1절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생략한다든가. 그런데 해외에서는 4절을 부르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4절까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1절만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유정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아니면 국가를 운영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절반 넘는 형식인데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팔자로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불쌍한 인간들이 그런 걸 정리도 못하고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앞날이 아주 요원해요. 그래서 나이 많지 먹었으니까 힘이 되면은 과거 일을 아는 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알려서 소외됐으면은 보상을 해서 소외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대문 아버님, 박영춘 할아버님의 네. 뜻을 이어서 네. 나라사랑. 나라사랑. 예, 예,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던 여러 독립기사들이 이 돈을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재산 있는 거, 모든 있는 걸 재산을 전부 팔아서 만주 글로 보내고 그걸 갖다 그러고 또 영창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저걸 겪으면서 저거 해도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냥 싸워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러 독립군이나 지금 군인 경찰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나라를 저거 한다고 했지만은 그 전에 애국 기사들이 고생한 것은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댕기면서 그러고 중국을 갖다가 상해를 드나들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집에서 가져갈 적에는 이걸 갖다 어떻게 허름하게 해갖고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또 우리 집에서도 그 돈을 갖다가 준 것처럼 말 안 하고 준 척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것을 비밀로 하고서 그걸 저도 그걸 갖다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적회 건국회 유적국장으로 안호성 박사가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네 아버님은 무슨 이유로 나라에 그렇게 충성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시고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충성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그렇게 있어도 그걸 참으면서 그걸 겪어 나가면서 여러 번 겪으면서 그걸 갖다가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 재산을 10,000평이나 되는 걸 그걸 팔아갖고서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팔아가시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간에는 아버님이 그걸 갖다 팔아서 그걸 처음에는 이제 만주 백두산지에 장춘이라 그러던가요? 어디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글로 다니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정말 어둔하시지만 말씨도 안 나오시지만 또렷하게 할아버지와 아버님 그다음에 스스로가 받은 명예로운 애국이라는 상처를 갖고 말씀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이기상가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홍하란데 맑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마음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너도 나도 한나라의 같은 결애로 망과 힘을
합하여서 제주를 길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